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요즘 뜨거운 크먹방이라는가요? 네, 기지연 학생이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배고프니까 선생님 먹으라고 협찬 받았어요. 이것도 협찬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실생에서 가져왔어요. 자,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가 뭐예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혼합 연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과 병렬을 배웠는데 이제 혼합이에요. 직렬과 병렬을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필기를 하지 마세요. 보고 나서 필기는 어떻게 해라? 영상을 보고. 왜 그렇게 할까요? 조회수 올리려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은 여러분들이 책을 딱 하면은 딱 써져 있죠. 설명 부분을 책에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색깔로 최대한 표현을 해볼 테니까 절대 선생님이 펜에서 눈을 떼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 그릴 때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를 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직렬과 병렬에서는 직렬은 뭐가 같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전류가 같다.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 그래서 오늘 책은 보지 않고 칠판만 뚫어지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의 이제 합쳐진 거죠? 직, 병렬, 혼합, 연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냥 한번 장난 아니지만 한번 제가 그려볼 테니까 이걸 한번 풀 수 있겠는가 생각만 해보세요. 자, 선생님 만약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저항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연결되어 있죠? 네. 우리 주현이 학생이 필기된 거 보니까는 선생님 그 복사해가지고 강의 자료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잘 돼 있어요. 자, 주현이. 네. 여기서 네. 만약에 선생님이 전류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다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어요?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생각은 못 구합니다 그랬지 않더니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친구 구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오늘 배우고 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싸움이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직렬이고 어디까지가 병렬인지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나타나는 회로가 뭐라 했어요? 등가회로라고 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표현해가지고 합성제항을 딱 해놓으면 뭘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걸 집중해가지고 직병렬 완전히 이해하고 이제 키로 법칙, 전류 법칙, 전압 법칙을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여러분들은 전기가 조금씩 재밌어집니다. 이 고비로 표현한 거는 노력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냥 과학 시간에 잘했던 친구는 쉽게 되겠지만 과학 시간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는 오늘 마지막 집중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과학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전기 입장에서 특강 시간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걸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데가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교재는 몇 페이지 봐야 돼요? 21에서 22쪽을 보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이 글씨를 못 쓰니까 똑같진 않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가 직렬이고 어디까지가 병렬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R온과 R2도 선생님 저항값을 주지 않았습니까? 저항값을 안 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저항값을 주면 계산기 눌러가지고 답이 탁 나와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가 병렬이고 어디가 직렬이고 어디가 합쳐서 직병 혼합인지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살짝 보이죠? 자세히 봐보세요. 길어서 봐보고.
그래서 여기다가 A, B, C를 써보겠습니다.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병렬을 결국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해요. 물론 전압도 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를 전체 전류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도 뭐가 될 거냐? 나중에 이제 키로포스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도 같은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류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이 예로 해서 전류를 구해라. 전체 전류를 구해라. 정확히 말하면 이 저항 혼합되어 있는 이곳에서 흐르는 제일 큰 전류가 전체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전체 전류가 크긴 하지만 봐보세요. 이게 전체 전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로 보여요? 보여요? 여기에 뭔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를 뭐라 해야 돼요? 분가율이라고 했죠? 네.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미 수준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표현하면 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합성장 하나로 나타내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오음의 법칙만 알면 풀 수 있겠죠. 그죠? 네. 갑자기 지금 쳐다보라 했더니 막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합성장만 구하는 방법 하면 되죠. 네. 합성장 어떻게 구해요? 우리 주연이 가만히 있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병렬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직렬인지가 보여야 되죠. 네. 그리고 병렬은 두 개짜리는 더한 놈에 곱한 놈. 직렬은 더하면 되죠. 그럼 RT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가지고 어디가 병렬이고 어디가 직렬인지가 보여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R로 표현하고 A와 B 사이를 만약에 구하라 한다. 이거 병렬이에요, 직렬이에요? 병렬. 왜 병렬이죠? 선생님 이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 필요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나란히 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A와 A, B와 만약에 R3를 합치면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제 직렬이 되는 거죠. 합성이. 그럼 이게 이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전압을 표시하면 달라집니다. 선생님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1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R2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선생님? V2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면은 R3에 걸리는 이 부분을 선생님 뭐라고 표현할까요? V3.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측정기를 가져왔냐면 연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상.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인가되면은 건전지 전압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측정이 되지 않겠죠? 플러스 빨간색 측정했습니다. 몇 볼트예요? 값을 써버릴까요? 네. 그럼 주인이 무슨 자 좋아해요? 계산할 때 뭘로 좀 줄 것 같아요? 10. 안 돼요. 계산이 힘드니까. 네. 선생님 생각하는 숫자가 있어서 1. 계산이 편한 걸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663. 6볼트를 해갖고 왔네요, 선생님이. 6볼트로 하고. 색깔 좀 바꿔줄까요? 칼라풀하게. 여기 몇 볼트요? 6볼트. 그리고 여기를 저항을 몇 개 있냐? 3호. 여기 몇 옴이요? 6호. 이거 느낌 좀 오게 하겠습니다. 자, 측정을 했습니다. 건전지. 자, 몇 볼트예요? 6볼트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해갖고 A와 C를 측정하면 몇 볼트가 나올까요? 만약에 VAB를 측정한다. 그럼 몇 볼트가 나오겠어요? 자, 여기 A와 C를 측정했습니다. 몇 볼트 나와요? 계산해봐야 알아요? 계산해봐야 나와요? 따라갑니다. 자, 쭉 몇 볼트예요? 6볼트죠. 그게 이제 눈으로 푸는 거예요. 자,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A, B의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여기 A, B. 자, A, B는 어디하고 똑같아요? R1에 걸린 전압이나 어디에 걸린 건 똑같아요? R2에 걸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병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V3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BC가 되겠죠? 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면 복잡한 거는 이런 식으로 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자, 2단계로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요.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더 그려볼게요. 불편하더라도. 저항이 3개를 2개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뭔가 같아요? R1과 R2를 병렬 합성점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점이 어떻게 될까요? 점을 다시 표현하면 이 점이 뭐가 되겠어요? A 그대로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죠? 그럼 이 전압은 지금 몇 볼트로 되겠어요? 그대로? 지금 눈으로 푼다겠어요? 자, 저항이 여기 몇 ohm이에요? 그대로 3ohm이죠. 다시 찍어볼게요, 선생님이. 느낌이 뭔가. 자, 지금 건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몇 볼트예요? 6볼트죠? 그러면은 이 저항 직렬의 A와 C에 걸린 전압 몇 볼트예요? 6볼트죠? 자, A, B 찍었죠? B, C 찍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병렬 2개짜리를 구하는 공식을 배웠죠? 얘 어떻게 돼야 돼요? 얘 구하면. R1 플러스 R2분의 R1 그렇죠. 그건 외워버렸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6ohm이고 6ohm이에요. 그죠? 더한 놈 내 곱한 놈 12분의 36 몇이에요? 몇이 나오는 거예요? 3ohm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다 전류를 선생님 표현해 볼게요. 전류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I 뭘로 표현할 거예요, 선생님이? R 오늘이니까 뭘로 표현해요? I 오늘 표현하겠죠. 여기를 뭘로 표현할까요? I2로 표현하겠죠. 이쪽 같습니다. 여기를 선생님 뭘로 표현할까요? I3로 표현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류도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성자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몇 볼트예요? 몇 볼트? 6볼트죠? 네. 6볼트고 합성자를 구한 다음에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hm 법칙을 쓰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V1이나 V2의 전압값을 아는 순간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KC의 KVA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으로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면 이게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RT는 어떻게 된가요? RT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R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T는 병렬의 합성 플러스 직렬의 2단계를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둘이 병렬이고 얘가 직렬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R1과 R2의 병렬 합성 제함을 구하고 그 다음에 R3를 해야 되겠죠? 이걸 좀 더 복잡하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돼요. R1 플러스 R2분의 뭐가 돼요? R1 곱하기 R2 플러스 R3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니까 복잡한 거지만 숫자로 넣어주는 순간 어때요?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RT 합성자가 얼마예요? RT 합성자 몇이에요? 여기를 보지 마. 여기를 항상 다시 생각해 보세요. 6ohm, 6ohm, 3ohm이에요. 근데 원래 이걸 그리지 않은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3ohm 플러스 3ohm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몇 ohm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면 3ohm, 3ohm 더하면 몇이에요? 6ohm이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전류를 구하라.
전체 전류 몇이에요? 1. 1이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직병렬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저항 하나짜리를 나타내면 오메오부터 바로 보이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안 되면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입력해지겠죠? 그럼 바로 이 상태에서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를 구해야 되죠. 네. 그럼 얘 둘이 병렬이고 얘 직렬이고 혼합되어 있다. 네.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느냐? 아이온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온. 눈을 한번 풀어보세요. 아이온을 풀어보세요. 아이온을 구한다고 어떻게 돼? 아이온. 아이온 어떻게 돼? 아이온. 자, 차량학습 네. 우리 주연이 아이온 몇 암페? 아이온. 아이원이요. 네. 1암페어. 자, 전체 지금 전류가 몇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미 구했죠. I는 뭐요? RT분의 2로 구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3이었고 몇이었어요? 아 6이었죠. 6이었고 6V였어요. 선생님 쉬운 걸로 써놨죠 지금이. 6이고 6이었어요. 이게 몇 암페예요? 1암페하죠. 네. 근데 지금 주연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1암페어. 네. 그러면 맞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가 이게 1인데 여기로 가면 여기 아무도 안 갔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을 배울 키로프의 법칙의 일리를 배우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전체 전류가 1인데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찢어서 흘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아이온이 1이다? 뭔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V 온값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 V1이나 V2가 같아요, 틀려요? 왜 같은 거죠? 병렬인데 저항값 상관없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아요. 그럼 오음의 법칙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온은. 여기서 아이온을 구한다고 어떻게 돼요? 오음의 법칙으로 풀면 아이온은 이제 줄겠습니다. 이쪽이. 여기는 줄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렬 합성 저항 혼합 연결해서 뭘 구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얘를 알면은 뭘 쉽게 구하는 거예요? 전체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는 하면 없는데, 그죠? 전체 전류를 구할 때 합성 저항을 하면 끝나는 거죠. 이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이제 뜬금없이 뭘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V1은 얼마냐? 그리고 V3는 얼마냐?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죠. V1은 뭐예요? R1을 걸리잖아. V3는 R3에 걸리잖아, 그죠? 네. 이게 다, 이게 다. 그거 다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궁금한 걸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V1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I1도 구할 수 있는 거고, I2도 구할 수 있는 거죠. V3도 알면 5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I3나 결국은 전체 전류라는 것이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연습 상황 알 수 있어요. 똑같은데? 그게 이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연이 네. V1 어떻게 돼요? V1. V1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볼트. 네? 네. V1 몇 볼트예요? 볼트 아니에요. 몇 볼트요? 볼트 아니에요. 6볼트예요? 봐보세요. 주먹. 자, 6볼트를 인가했는데 주연이가 V1이 6볼트래요. 맞을 것 같아요? R3가 있는데 이게 KVL을 저 친구는 배운 친구예요. 전압법칙을. 다시요. 이건 뭐가 똑같냐면 집에서 220을 줬는데 집에는 병렬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예요? 병렬과 직렬이 혼합되어 있죠. 네. 자, 직렬에서는 전압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네. 그럼 여기까지는 갖고 R3가 돼 있으니까 네. 다시 그림을 그려야 선생님 그려줘야 되잖아요, 상황이. 왜요? 지금 주연이가 말한 건데 지금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여기가 몇 볼트라고 여기가
얘는 6볼트인데 여기가 6볼트래요. 그럼 여기는 0볼트가 돼야 되잖아. 얘가 있는데. 네. 다시 물어봅니다. V호 몇이에요? 문제. V호 몇 볼트예요? 이제 이게 눈이 튀어야 돼요. 아는 사람. 자, 선생님 한 단계를 그려주면 이때는 풀 수 있을 거예요. 봐보세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영상이 잘 나오게 이쪽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중간 단계가 있었죠. 이렇게 눈을 크게 뜨세요. 중간 단계 있었죠. 여기가 폴트죠. 그죠? 여기는 몇 옴이에요? 병렬이니까. 여기가 몇 옴이요? 3옴이죠. 그죠? 여기 몇 옴이에요? 3옴이죠. 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여기 걸린 전압을 물어봤죠. 이게 뭐예요? V1이자 V2죠. 그럼 몇 볼트예요? 이제 전압 분배 법도 통하고 뭐도 푸네. 전류 푸는 법도 통하잖아요. 이게 몇 암페어로 가요? 1암페어죠? 네. 그럼 5의 원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1은 I1 곱하기 뭐예요? R1이죠. V2는요? R2인데 사실 의미가 없죠. 이건 의미가 없죠. 이미 다 구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A 곱하기 3이죠.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3볼트가 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3볼트고 3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V형이 몇 볼트라고요? 3볼트. 자, 그러면 V3가 몇이 돼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잖아. V는 아니야 5의 볼트 풀 수 있고 전압 분배 볼트로 풀 수 있죠. 그러면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류가 똑같아. 1A 플러스 1A 플러스죠. 여기도 몇이 되는 거 V3로. 여기도 V3라고 하면 I3 곱하기 R3 또는 뭐 I 곱하기 R3 다 좋습니다. 이게 몇이 돼요? 1 곱하기 뭐예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3 3볼트잖아. 여기도 있습니다. 3볼트죠. 자, I1 풀 수 있어요? 없어? I1 5분의 뭐예요? R 5분의 V1이잖아요. 그죠? I2는요? R 2분의 V2잖아요. 근데 우리는 V1이나 V2 같다는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여기는 6분의 3. 그죠? 여기는 6분의 3이죠. 0.5, 0.5. I3는 R3분의 뭐예요? V3.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0.5A고 0.5A고 여기는 뭐예요? 1A거든요. 왜 선생님이 집중하라 했냐면 이거는 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책에서 어떻게 돼요? 결론만 내야 되면 공식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것들을 영상으로 들어가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걸 풀어보라겠으면 뭐가 먼저 보여야 돼요? 직렬과 병렬을 보여야 되는데 선생님 측정 장비를 가져온 거는 직관적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도선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 건전지 전압 측정하라 하면 어떻게 돼? 6V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전체에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 나갈 수도 있고 V1 플러스 V3 나갈 수도 있고 V2 플러스 V3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AC, VAC는 뭐가 되는 거예요? 6V가 되겠죠. 그죠? 그럼 V1을 구하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VAC를 찍으면 여기에 걸린 전압이나 여기에 걸린 전압 똑같죠? 네. 그러니까 V3를 측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B하고 C를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병렬이 어떻게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저항 하나로 등가 회로를 만들어내면 합성저항은 공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직렬과 병렬을 혼합해서 합성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렬은 병렬끼리, 직렬은 직렬끼리 계속 돼 있으면 결국은 직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더하면 합성저항이 보이시니까 뭘 구할 수 있다? 전체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막 흐르는데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탁 보이는 걸로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렬에서 전류는 같다.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다.
그리고 직렬에서는 무수 분배 법칙, 전압 분배 법칙.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 법칙.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배란 말은 전압, 인가되는 전체 전압을 하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전류를 알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돼요? 네. 끝났어요. 질문 오늘도 빨리 끝났습니다. 이러고 이제 책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렬이 나온다.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선생님 잠깐 정리 한번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회로가 나오든 사실은 전체 재료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먼저 합성량을 먼저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합성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주면 돼? 등가이로를 그려주면 뭐가 눈에 보여요?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류 분배법칙을 쓰는 게 편한지 전압 분배법칙을 쓰는 게 편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월요일 날인데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을 배우면 이제 직류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능사 수준에서는 나중에 기사 수준에서는 득가이로를 나타내는 뭐 태분항이니 노턴이니 이런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은 태분항 노턴까지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전기 이론의 책이 공무원 준비만 따로 있어요. 책이 시중에 가면 전기 이론, 전기 기기가 있어요. 이게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하고 과목이 달라요. 국가직 공무원은 선생님 지금 안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방직 공무원은 들어가는 과목이 전기 이론, 전기 기기, 물리예요. 이제 강주 광역시 예를 들어서 전기 분야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점수를 높여놓고 학교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추천서는 없이는 못 봐요. 졸업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재학생 같은 경우 이해됐죠? 네. 그러면 자기 전공이 되면 이제 선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전기이론과 전기기기와 물리를 보기 때문에 국영수가 안 되는 친구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강주에 수능을 뽑는다 그러면 정해졌어요. 13개 학교에서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뭐뭐 마이스터고 뭐뭐 공고 여기 안에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2025년은 한전에서 직원을 좀 앞으로 추후에 좀 뽑는단 말이 있고 빠져나가고 그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기능사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졸지 말고 해서 기회를 한번 노려봐라. 알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